안녕하십니까, 왕성환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인들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들과 또 도전을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겠죠.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박슬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좀 필요하지만 좋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교육과 사회, 경제 여러 분야에서 학자로 또 이론가로서 또 실천가로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특히 요즘에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제가 관계하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새로 이제 국가 전략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 이제 개별 전략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을 앞으로 5년, 10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어떤 대기업을 앞으로 5년, 10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개별 전략들은 많은데 국가 전체의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데가 특히 우리 사회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전략 포럼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좀 지도자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국가 발전 전략이 뭐냐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듣고 또 그거를 출판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지도자도 그렇고 국민들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국가 전략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가는 그런 포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즘 그게 좀 바빴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 포럼에 관한 말씀은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또 지금 몸담고 계신 곳 가운데 한 군데인데 한반도 선진화재단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이 방송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우리나라에 주로 이제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정부나 기업 연구소에 계신 이제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선진화시킬 것이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일시킬 것이냐,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 비전과 전략과 정책을 연구하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이런 걸 활동을 하는 연구재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선진화라는 말씀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선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선 우리나라가 이 세계의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다. 상등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한 3만 불 정도 수준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또 이게 중산층이 큰 경제가 돼야 되니까 3만 불에 좀 이 항아리형 경제가 돼야 되겠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좀 정착돼야 되겠다. 사회적으로는 이제 품격 있는 사회가 돼야 되니까 품격이라는 건 이웃에 대한 배려에서 오니까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될 때 우리가 선진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국제적으로는 이제 이웃으로부터 존경받고 또 인류의 발전에 우리가 기여하는 그런 나라. 이걸 전체를 합해서 아주 성숙한 이상적인 나라를 우리가 선진국이다 한다면 그런 나라가 되는데 다만 이제 어떤 한 선진국을 모방한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역사나 우리의 정서에 맞는 우리가 볼 때 가장 성숙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가 선진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사실 G20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선진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비춰보게 되면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요즘 지난 한 3년간 매년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선진화됐느냐 하는 걸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를 별로 계량 분석을 해서 연구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낸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경제하고 문화 분야는 비교적 많이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근데 제일 낙후된 부분이 정치 분야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국제 분야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정치 분야가 낙후된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국제 분야가 낙후돼서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국제 회의도 많이 하고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국제적인 예를 들어서 개발에 대한 원조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가 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어려운 나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아직 좀 약하기 때문에 국제 부분도 좀 더 선진화해서 사실은 이웃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나라가 돼야지 선진국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정치와 국제 부분이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이사장님께서 사회에 던지시는 화두 가운데 또 다른 화두가 창조적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뜻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류의 최근세사를 보면 세계화가 두 번 있었어요. 사실은 세계화라는 건 이제 뭐냐면 사람과 돈과 상품과 기술과 정보가 이 국경을 넘어서 많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세계화라고 그런다면 1860년대부터 1917년까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인류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동안 세계가 침체됐다가 사실 1980년에 들어와서 다시 상당히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창조적 세계화라고 이런 세계화 물결을 타자하는 겁니다. 이 세계화. 네. 보통 발전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이웃과 교류하고 개방하고 서로 지식과 정보와 물자와 사람이 이동하면서 발전하거든요. 이제 그런 새로운 2차 세계화 물결을 우리가 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다만 이제 창조적이다 하는 건 서구적이고 선진적이고 무조건 배우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우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와 전통 속에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귀한 자산들이 많습니다. 네. 이것과 서구적인 것을 어떻게 결합을 해서 우리식으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서 창조적인 세계화 계획을 짜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모방적인 세계화 가지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창조적인 세계화를 해야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또 어떻게 결합을 할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라고 또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도 여쭤볼까요?